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1999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와의 화해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기념사업회 명예회장까지 맡았죠. 기념관 건립 비용은 정부가 국비로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측이 모금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고건 서울시장도 사유지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1990년대 택지개발로 조성된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에 박정희 기념관이 생기게 된 배경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고 지원이 웬 말이냐며 반대했고 2002년 1월 공사에 들어갔지만 기념재단 측이 목표로 한 500억 원은 잘 모여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노무현 정부 들어 당시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성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고보조금 208억 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고 결국 행자부는 2005년 3월 기념사업회에 대해 국고보조금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기념사업회는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가까스로 목표액 모금에 성공해 2012년 2월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험난한 과정을 거쳐 박정희 기념관이 개관됐지만 그 이후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사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념관의 공공도서관을 함께 운영할 것을 내걸었는데 일부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었죠. 이에 기념사업회는 난색을 표했고 결국 기념재단은 아예 서울시가 무상 제공한 땅을 사기로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서울시민의 공용지를 독재자 기념사업에 내줄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나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의 치적을 기념하는 전당을 건설하는 아시아문화궁전법 이른바 아문법은 국가보조 8천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5조 8천억 원과 연간 운영비 800억 원을 매년 국가가 지원하기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때가 2015년인데 아문법은 광주광역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 뒤쪽에 건립되는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 소속 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김대중과 관련한 문화사업은 거리낌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한 사업은 마치 적폐 취급받는 현실에 분통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은 보릿고개라는 말을 아예 모르거나 역사책 속에서 글로 읽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세대들은 보릿고개라는 말이 얼마나 비참한 말인지 직접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보릿고개는 60년대 이전에 우리 농가에서 봄이 되면 묵은 양식이 다 떨어져서 보리가 나올 때까지 먹을 것이 없어 굶을 지경에 이른다는 참 비참하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오늘만 못 먹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못 먹고 나만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너도 나도 또 어린 자식도 다 못 먹을 뿐 아니라 양식을 구워줄 사람도 없이 그저 초급 목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당시 우리 농촌의 실정이었고 도시에 나와도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국민 모두가 빈곤과 기아 그리고 패배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년대 말의 극도의 혼란 속에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이 주도하는 군사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은 국민의 빈곤 탈피와 경제 발전을 지상 목표로 하고 경제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결국 박정희 정권은 성공적으로 경제 개발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50년대 말까지 절망감에 빠져있던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이뤄낸 성과에 서로들 놀랐고 국제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 같은 경제 발전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기보단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열중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슬로건 아래 패배와 좌절을 딛고 희망의 70년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이 18세기 중반의 산업혁명 이래 200년에 걸쳐 산업국가가 됐지만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덕에 최단 기간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게 모든 세계인이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을 부러워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높이 사는 이유입니다.
혹자는 이런 성과가 왜 박정희 덕이냐라고 딴지를 걸겠지만 똑같은 시기 김일성이라는 지도자를 만났던 북한 사람들은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26일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해마다 이날이면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추도식이 열리곤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공식 추도식이 취소됐죠. 다만 우리공화당 차원의 추모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일에 국가 차원의 아무런 행사가 없다는 게 영 마음에 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3월이면 대한민국의 또 다른 5년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맨주먹으로 발전시킨 현재의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때문에 정권교체 지지율이 정권 재창출 지지율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20%포인트나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2의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제2의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출연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누군가는 2022년 대선에서 왜 구시대 인물인 박정희 같은 지도자를 바라냐고 대묻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 외교 전반에 걸쳐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돌려놓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박정희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즉 시대적 전환기가 필요한데 혹여나 다시 한번 이재명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시대적 전환기는커녕 대혼란기 또는 대암흑기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쏙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당의 이재명보다는 낫다는 생각 정도만 들 뿐이죠. 그래서 더욱 오늘 같은 날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